58세 세무공무원, 연금만 믿고 퇴직 1년 만에 파산 위기.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넘게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정년이 보장된 직업 덕에 경제적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 무엇보다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했다. 한 달 200만 원의 연금,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그는 깨달았다.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나름의 문화생활까지. 무엇보다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씀씀이도 늘었다. 결국 그는 노후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렸다. 김 과장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 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 공무원 퇴직자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김 과장의 월 연금은 200만 원. 한때는 괜찮은 금액이었지만 고정 비용을 계산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생활비식비, 교통비 등 70만 원, 보험료 및 의료비 4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비용 30만 원, 문화생활 및 취미 30만 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고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이러다 정말 파산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대책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퇴직 전부터 노후 예산을 짜야 한다. 퇴직 후 생활비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2. 퇴직 후에도 돈 쓸 일은 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는 씀씀이가 줄어들 거라 착각한다. 하지만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지출이 더 늘어난 이유. 정년 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여행을 자주 다녔다. 처음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은퇴 전에는 여행 경비를 신중하게 계획했지만 이제는 은퇴했으니 즐기자는 마음이 커지면서 통제력이 사라진 것이다. 사례에 이 뜻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 한 달에 50만 원. 퇴직 후 건강을 돌보려다 보니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정기검진, 약값, 운동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하게 해결됐지만 퇴직 후에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커졌다. 사례 3. 자녀 지원 비용이 계속된다. 자녀들이 독립했더라도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내 집 마련, 손주 양육 등.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줄 알았던 부모들은 결국 자녀에게 돈을 쓰느라 스스로의 생활이 빠듯해진다. 대책은 퇴직 후에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노후 자금을 더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자녀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고 본인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 변화에 대비하고 의료비 지출을 예측해야 한다. 3.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줄 몰랐다. 연금만으로 부족해지면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다. 씀씀이를 줄이거나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다시 일하려니 쉽지 않았다. 58세 퇴직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던 김 과장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생활만 해왔던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생활비를 맞추려면 일을 해야 했고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다. 62세에 퇴직한 최 씨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나이에 대한 편견이 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어차피 어렵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몇 년 만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었다. 대책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두자.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을 만들 방안을 고민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리 훈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큰일 난다. 퇴직 후엔 편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연금이 있어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다. 생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지출이 계속 생긴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 연금만 믿고 퇴직하는 것은 위험하다. 퇴직 전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며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다.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퇴직 후 재정난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해결책은 없을까?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정난을 피하고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겠다. 1. 지출은 소득에 맞춰야 한다. 마이너스 뇌의 소비 심리학. 퇴직 후에도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도파민과 소비 습관. 인간의 뇌는 보상 시스템에 의해 소비를 조절한다. 소비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 다퍼마인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출이 습관화된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뇌는 여전히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 소비를 통제하는 법.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소득 수준에 맞춰 생활비를 재설정해야 한다. 퇴직 전에 최소 6개월 동안 은퇴 후 예상 생활비로 생활하며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자. 소득이 줄어도 내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용이 적게 드는 즐거움, 취미, 운동, 독서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면 소비 욕구가 줄어든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쓰는 방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가족과의 시간, 자발적 봉사활동 등에 돈을 쓰는 것이 불필요한 소비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준다고 한다. 2. 노후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라. 마이너스 2차 소득의 필요성.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퇴직 후 이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과 능동적 소득 액티브 인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수동적 소득. 임대소득, 작은 원룸 투자 등.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주식 투자. 지적재산권 소득, 책 출판, 온라인 강의 등. 2. 능동적 소득.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컨설팅, 강의, 코칭 등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등. 과학적 근거. 2020년 미국 퇴직자 연구 AARP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퇴직자는 최소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재정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실적인 조언. 퇴직 전에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예 정원 가꾸기, 원예 강좌, 요리, 온라인 레시피 공유 등.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3. 건강히 돈을 아낀다. 마이너스 의료비 절감 전략. 퇴직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지출이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인해 노후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 노화와 건강 유지의 상관관계. 40대 이후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한다. 노화로 인해 혈압,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다. 과학적 근거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평균 35%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운동이 혈압, 혈당 조절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자. 건강식 비싼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하자.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준비만이 답이다. 퇴직 후 연금만 믿었다가 망했다는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추가 소득을 만들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이 부족하다면 소비 패턴부터 조절해야 한다. 수동적 소득을 미리 구축하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절약이다. 노후의 안정은 지금 준비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실천해보자. 10년 뒤 후회할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지는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 58세 공무원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아보니 여긴 진짜 천국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일했는데 이제는 나를 반기는 곳도 없고 쓸모도 없구나. 58세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든 생각입니다. 주변에선 연금 나와서 좋겠다라며 부러워했지만 실제로 연금만 믿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연금. 한국에서 그걸로 넉넉히 살 수 있을까요? 월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까지 계산해보면 금세 바닥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아니, 노후 전체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찾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외 은퇴 이민. 처음엔 그저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직접 가보고 살아본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싶을 만큼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더라고요. 월 200만 원으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나라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돈과 환경입니다. 돈이 적다면 그 돈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가보기도 하고 은퇴자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세 나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1. 치앙마이 태국 은퇴자들의 천국. 58세의 김영수 씨는 1년 전 정년퇴직한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연금 210만 원을 받지만 서울에서는 월세, 병원비, 생활비로 빠듯했죠. 우연히 유튜브에서 치앙마이 은퇴 생활을 보고 호기심에 가봤습니다. 한 달 살아보니 이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죠. 치앙마이에선 25만 원이면 1인용 깔끔한 원룸에 살 수 있고 식사는 하루 3끼 외식해도 1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 10,000원도 안 됩니다. 공기가 맑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한국인 은퇴자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병원은 국제병원이 있어 영어도 통하고 의료 수준도 높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오전엔 동네 시장에 가고 오후엔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읽고 저녁엔 친구들과 맥주 한잔해요. 하루 7,000원도 안 쓰는 날도 많아요. 한국에선 돈 때문에 삶이 쫓겼다면 여긴 내가 삶을 주도합니다. 2. 다낭, 베트남 조용한 바다 옆 제2의 삶. 59세 이정화 씨는 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심각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과 회의감,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갈망. 그렇게 짐을 싸고 떠난 곳이 다낭이었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도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치안이 안정적이고 한적한 해변과 한국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조용한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내가 바라던 은퇴가 이거였어요. 한 달 200만 원이면 해변 근처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고 하루 한 끼는 외식, 두 끼는 직접 요리해도 넉넉합니다. 가끔 베트남 현지인 친구들과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소소한 수입도 얻습니다. 다낭에서 은퇴 후 2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느낍니다. 3. 조호르 바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로 옆에 실속 파라다이스. 60세 정기수 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며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이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였습니다. 조호르 바루는 싱가포르와 붙어 있어 의료, 인프라, 안전성 모두 안정적입니다. 물가도 낮고 한국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헬스장도 무료, 병원비는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교통도 잘 돼서 근처 동남아 나라로 주말마다 여행도 다녀요. 인생이 여유로워졌어요. 말레이시아는 MMEH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으로 은퇴자에게도 인기 있는 나라입니다. 정 씨는 은퇴자 모임에서 노래, 운동, 여행 동호회에도 참여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살 곳을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꾼다. 한국에서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삶은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그 돈으로도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한국에서 명예, 집,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200만 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열린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막막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나를 위한 인생의 첫 시작이다. 58세에 은퇴한 제가 매달 200만 원으로 진짜 나를 찾았듯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소만 바꾸면, 생각만 바꾸면 은퇴는 자유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좋은 나라 3곳. 한국에선 빠듯한 돈, 이 나라들에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58세 이상 은퇴자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런데요, 시야를 해외로 넓히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실제 은퇴자들이 월 2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나라 3곳을 소개할게요. 1. 태국 치앙마이 은퇴자들의 실버 파라다이스. 월 평균 생활비 130만 180만 원 렌트 포함. 주거 원룸 또는 콘도 임대 25만 40만 원. 식비 하루 3끼 외식해도 1만 원 이하. 의료 국제병원 다수, 영어 가능, 의료비 저렴. 기후환경 건기엔 선선하고 맑은 공기, 자연 풍부. 장점. 은퇴자, 커뮤니티 활성화, 한국인 모임 다수. 마사지, 요가, 수영 등 건강한 여가 활동 다양. 간단한 관광비자 또는 은퇴비자 신청 가능. 은퇴비자 조건 만 50세 이상. 태국은행에 약 900만 원 예치. 2. 베트남 다낭 저렴하고 조용한 해변 도시. 월 평균 생활비 120만 170만 원. 주거 해변 근처 원룸 또는 아파트 임대 30만 50만 원. 식비 쌀국수 등 현지 식사는 2천 3천 원 수준. 의료 국제병원 일부 있으나 경증 질환 중심. 기후환경 따뜻한 해양성 기후, 한적하고 조용. 장점. 한국 음식점, 마트 등 인프라 잘 갖춰짐. 조용한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최적. 현지인들과 교류 쉬워, 정서적 안정감. 비자 정보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연장 가능. 장기 체류는 비자론 또는 유학사업 비자 활용. 3.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 싱가포르 옆에 숨은 보석. 월 평균 생활비 150만 200만 원. 주거 고급 콘도 월세 40만 60만 원 헬스장, 수영장 포함. 식비 외식 한 끼 3천 5천 원 간단한 요리는 더욱 저렴. 의료 수준 높은 병원, 영어 가능, 진료비 저렴. 기후환경 열대기후지만 도시 정비 잘 되어 있음. 장점. MMEH 비자 통해 장기 체류 가능. 치안 좋고 외국인 친화적. 인근 싱가포르로 이동 쉬운 병원, 쇼핑 등. MMEH 비자 조건 일정 소득 또는 예치금 필요 계정안 확인 필요. 은퇴자에게 중요한 3가지 기준. 생활비 절감. 한국에선 200만 원으로 기본 생계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위 국가들에선 주거 식비 의료비까지 포함해도
넉넉하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의료 인프라. 나이가 들수록 의료는 필수입니다. 국제병원이 있거나 영어가 통하는 나라, 의료비가 부담 없는 곳이 적합합니다. 사회적 외로움 해소. 아무리 저렴하고 좋은 나라여도 외로우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거나 외국인에게 열린 분위기의 도시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연금은 있지만 한국에선 빠듯하게 살고 있는 분. 퇴직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분. 새로운 인생, 다른 문화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 지금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원하시는 분. 마무리 사는 곳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은퇴 후 한 달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는 말, 이제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은퇴는 불안한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 용기 내어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은퇴자의 새로운 인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0년 근무 후 은퇴, 제주 정착 2년 만에 도망친 이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꿈 같았는데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은퇴한 어씨. 늘 반복되는 회의 보고서, 민원 대응으로 지쳐있던 그는 늘 꿈꿨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정년퇴직과 동시에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다.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삶을 꿈꾸며 말이다. 하지만 그가 제주 생활을 지속한 것은 고작 2년. 왜 그는 그렇게 꿈꿨던 제주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꾼다. 제주도 정착, 귀농, 해외 이민까지.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어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정착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1.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 돈이 부족했다. 어씨는 은퇴 전 노후 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다. 공무원 연금도 있고 은퇴 후에도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로 내려가 보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집값이 예상보다 높았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도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꽤 들었다. 신선한 식자재를 기대했지만 관광지 특성상 마트 가격이 비쌌다. 차량 유지비도 문제였다. 제주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필수인데 기름값도 꽤 부담이 됐다. 처음엔 이 정도야 감수할 수 있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는 이러다간 연금만으로 못 버틸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을 수 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인 지출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예상치 못한 외로움. 관계 단절이 문제였다. 어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늘 바쁜 삶을 살았다. 주변에 동료들도 많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제주도에 오니 상황이 달라졌다. 친한 친구들이 모두 육지에 있었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 점점 무료해졌다. 마을에선 육지 사람이라며 거리감을 두었다. 다가가려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사소한 문제도 다툼이 되었다. TV에서 보면 제주에서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정작 그 삶을 직접 살아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 크게 다가온다. 결국 어씨는 이곳에서 평생 살 자신이 없다며 다시 돌아갈 결심을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여러 번 살아보면서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 심심해서 미칠 뻔했다. 할 일이 없었다. 은퇴 후 어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바닷가 산책도 등산도 처음엔 좋았지만 오래 가진 않았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녀봐도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았다. 일상에 작은 목표가 없으니
삶이 점점 무기력해졌다. 결국 어씨는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새롭게 일을 찾기엔 제한이 많았다. 결국 그는 다시 육지로 올라가 소규모 창업을 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취미활동,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4.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질 결정 요소. 과학적으로도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 목적 있는 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다. 사회적 관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인다. 목적 있는 활동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에서도 보듯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학습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해마이포 캠퍼스 활성화를 촉진해 뇌의 노화를 늦춘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여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목표와 배움이 있는 삶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어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삶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력,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이다. 돈만 믿고 이주하면 위험하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고려하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자. 심심함을 피할 수 있도록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자. 뇌 건강을 위해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그 시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제주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잠시 멈춰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게 먼저 아닐까?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40은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나이고 쉬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나이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건 아닐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아, 이제 나는 어디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혼자가 되고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무기력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간관계 사회적 고립을 피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 활동 은퇴 후에도 목표와 할 일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계획. 퇴직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다. 낭패본 62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퇴직연금은 월 50만 원 정도였다. 한 달 생활비로 최소 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1년 만에 경비원 일을 찾게 되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추가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연금, 월세 수익 등 다양한 자산 활용 방법을 고려하자. 60대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미리 준비해 두자.
지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2. 외롭지 않은 노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법. 퇴직하면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닐 거야. 그런데 현실은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만나자고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사례 이 혼자가 된 67세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사람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다. 직장 동료들과는 한번 보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그는 점점 우울감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친구가 생기고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동호회, 자원봉사, 모임 등에 참여하자.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34명을 만들어 두자.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자. 3. 목표 없는 삶은 무너진다. 은퇴 후에도 할 일이 필요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사례 70세에도 활기차게 사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은퇴 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만 보며 지내던 그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졌다. 그러다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하루하루 할 일이 생기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도 좋아졌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자. 운동, 글쓰기, 악기 배우기 등 작게라도 경제활동을 해보자. 유튜브, 블로그, 강연 등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온라인 강의, 독서 모임 등. 결론 은퇴 준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준비, 사회적 관계 유지, 목표와 할 일 설정.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중에 생각하지 뭐.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꿈꾸던 은퇴의 행복한 나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나는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안도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함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비극적인 은퇴를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준비의 함정과 현실. 사례 1. 대출과 투자 실패로 무너진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40대 후반 1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적금, 펀드, 그리고 조금의 주식 투자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만들었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안정된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권유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겹치며 투자한 돈은 물론 대출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13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단 2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죠. 김 씨는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내가 대처할 방법을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의료비 폭탄으로 자산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평범한 50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은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고 있었고 2억 원 가까운 자산을 마련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닥쳤습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결국 자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은퇴 자금을 잃은 최 씨의 선택. 최 씨는 4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카페를 차렸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느긋하게 일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연습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며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고 3년 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만 준비한다고 다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 최 씨의 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관리할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결론 은퇴 준비, 지금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의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김 씨의 사례처럼 한 가지 투자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각 자산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의료비와 보험 재정비. 박 씨 부부처럼 의료비 폭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과 비상 자금을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관리 능력 향상. 최 씨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대비해 전문 상담이나 재무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준비, 당신은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저축만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돈만 충분히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다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 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순한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은퇴 설계의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도구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은퇴 후 삶의 중심이 되어줄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준비. 일터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축소가 따라옵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적 준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2.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준비의 현실. 1. 경제적 위기. 돈을 모았지만 대처법은 없었던 A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2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문제로 1년 만에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돈만 준비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상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 그리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또한 의료비를 대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꼭 점검하세요. 이 은퇴 후 공허한 목표 없이 방황했던 B씨. B씨는 회사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을 겪었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취미 혹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줄 겁니다. 3.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가 끊긴 CC. CC는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던 그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특히 은퇴 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컨드 커리어 동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까요? 1. 비상 자금과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이 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비상 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은 자산이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3. 새로운 삶의 중심 만들기. 은퇴 후에는 이를 대체할 삶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학습, 창작 등 자신만의 은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한 가지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4.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또 다른 성장의 시작입니다.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죠. 은퇴 후 나만의 사업 시작하기. 은퇴 후에도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도전.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 또는 예술을 배우며 삶의 질을 높이세요. 5.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만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